자, 그다음에 이제 이지먼트와 이제 리얼 커비넌트의 구분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 이게 이지먼트의 문제인가 리얼 커비넌트의 문제인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리얼 커비넌트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지먼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뭐가 차이가 났을까? 이지먼트는 아까 설명드린 물건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 뭐 이렇게 저당권 같이 이지먼트도 하나의 이제 등기도 되고 제3자한테도 효력이 발생하고 뭐 상속도 되고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이지먼트예요. 아까 말한 주의 토지 통행권 굉장히 통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통행권을 부담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땅에 누가 계속해서 통행한다는 그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지먼트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리얼 커비넌트는 뭐냐? 일종의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약속이거든요. 리얼 커비넌트 약속이다. 어떤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하는 경우에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이 땅에 대한 물건보다 약속의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이지만 이제 미국 이제 리얼 프로퍼티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지먼트와 리얼 커비넌트. 여러분 커비넌트가 사실 옛날에 그 신과의 약속 이렇게 하는 게 커비넌트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단서를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약속한 게 있나? 약속한 게 있으면 이제 커비넌트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약속이 아니라 뭐 어떤 땅에 대한 물권적인 권리인가? 그럼 이지먼트다. 둘 다 이제 나는 둘 다 좀 있는 것 같다. 둘 다 좀 관계가 있는 거. 그럼 둘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에세이의 팁이거든요. 내가 확신이 안 가면 둘 다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지먼트와 리얼 커비넌트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두 개를 정확히 한번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둘 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또 리얼 커비넌트와 에퀴터블 서비스가 나누거든. 뭐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 커비넌트는 약속이에요. 어떤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약속이고 에퀴터블 서비스 일종의 약속인데 법률적인 효과가 약간 달라요. 그 부분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리얼 커비넌트든 에퀴터블 서비스는 약속이다. 이거 중요해. 약속이다. 뭔가 프라미스, 약속하는 거다. 그럼 뭘 약속하는 걸까? 뭔가 이 땅과 부동산에 관련된 약속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그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색을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나무색으로만 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아니면 울타리를 뭐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뭐 잔디를 잘 관리하기로 합시다. 뭐 공동되는 그 잔디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이제 미국 가시면은 이제 단독주택이 쫙 있는데 연립주택이 딱 있는데 색깔이 다 똑같은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지는 흰색으로만 하기로 합시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얼 커비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을 하면서 이제 뭐 분양 당사자 수분양자와 약속일 수도 있고 뭐 건축업자와 아니면 이제 개발업자와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약속이면 리얼 커비넌트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한 힌트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남녀간의 약속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통일한다든지 색깔을 이제 맞춘다든지 이게 다 이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자는 약속이 될 수도 있고 하지 말자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단지에는 뭐 주택만 짓기로 하고 상업용 건물은 짓지 않기로 합시다. 않는 거죠.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다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 커비넌트의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당사자가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C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D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양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것이냐 승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When is capable of binding successor. 그래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러닝 위드런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부담을 주는 쪽, 이 버던 사이드가 중요하거든요. 이익을 받는 쪽보다 이 부담을 갖는 사람이 계속해서 부담을 갖느냐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제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난 부담 없이 그냥 자유로운 그 뭐 권리를 갖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안 돼. 뭐 이웃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도 약속을 지켜. 뭐 우리끼리 여기는 상업용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상업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를 뭐 할 거야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열 거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으로만 쓰도록 해.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버든 사이드가 그 승계를 부담하느냐, 부담을 계속해서 받느냐 그 문제예요. 그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챗GPT랑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리얼 커비넌트에서 그 승계인 쪽에서 승계가 되느냐, 버던 사이드에서 그 버던 부담이 승계가 되느냐 그 요건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봐. 위든이라고 이제 약자를 외웠는데 한번 설명해봐 자세히.
그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리얼 커비넌트에서 부담 측, 즉 버든이 승계되기 위한 요건은 흔히 within이라는 약자로 기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writing, 서면, 인텐트 당사자의 의도, 토지와의 관련성, horizontal privity, 수평적 privity, 인텐트 다시 한번 의도, 통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버든이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자세히 간단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버든 사이즈. 그 부담을 과연 또 아느냐는 거, 양수인이 부담을 또 아느냐 그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라이팅이 돼야겠죠. 구두로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이제 그 서면화 돼야지만 그 승계가 이제 된다. 버든이 성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텐트가 있어야겠죠. 인텐트 바인드 석세서 뭐 이거는 어렵지 않고 터치 앤 컨선 이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이건 뭐냐? 터치 앤 컨선? 왜 터치?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그 집과 이 뭐 집도 될 수도 있죠. 이 땅과 이 부동산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약속인다는 거예요. 약속이 예를 들어서 남녀가 우리들이 결혼합시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이 땅과 관련해서 뭐 결혼해야만 뭐 예를 들어서 땅을 못 주겠다. 뭐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의 그 어떤 그 부장자들끼리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걸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에 대해서 뭐 상업용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건 땅에 관련된 거죠. 아니면 이 땅의 울타리를 예를 들어서 뭐 공용으로 관리하는데 뭐 나무로만 합시다. 이것도 땅과 관련된 거죠. 터치 앤 컨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된 터치 앤 컨선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어펙트 파리에게 이제 영향력이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리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프리비티도 두 가지가 나누거든요. 허리존탈 프리비티와 이제 버티컬 프리비티가 있는데 허리존탈 프리비티가 중요합니다. 어떤 허리존탈 하면 뭐가 들어요? 여러분 수평선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어떤 프리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허리존탈 프리비티는 뭐 그랜터 그랜티 관계가 있을 수 있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커비넌트를 넣은 경우가 있겠죠. 이 땅을 이제 파는데 아니면 이 집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땅 10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 5필지 정도 팔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건물을 안 짓기로 한 겁니다. 아니면 집을 질 때는 뭐 하얀색으로만 지세요.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랜드로드 테넌트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를 주면서 이 땅에다가는 뭐 상업용 뭐 어떤 시설물을 뭐 건축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집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색깔을 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편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호리존탈 프리비티가 인정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랜터 그랜티 관계에 랜드로드 테넌트는 인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이 자스 네이버 이웃 간의 약속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아니 이웃 간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리존탈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허리존탈 프리비티가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허리존탈 프리비티가 아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이제 MBA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넥스트젠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컨베이언스, 트랜스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액션이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임대차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웃 간에는 약속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정말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네 이웃 간에 약속한 거 갖고 이제 리얼 커비넌트가 되느냐 안 되는 요건을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허리존탈 프리비티에서 컨베이언스, 그랜터 그랜티 관계를 설명해보고 네이버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호리존털 프리비티는 보통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명시적인 양도, 즉 그랜터와 그랜티 사이의 소유권 이전 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네이버 같은 단순한 계약 관계나 임대차처럼 단순한 이용 권한만으로는 이런 호리존털 프리비티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즉 단순한 임대차나 네이버 관계는 토지 소유권의 명확한 이전이 없으므로 호리존털 프리비티.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챗GPT 실수할 수 있는데 임대차는 해당되는 거야. 임대차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는 호리존탈 프리비티 해당됩니다. 그랜터 그랜티와 마찬가지로 랜드로드 테넌트는 호리존탈 프리비티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실수한 거야.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 임대차, 즉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계 역시 호리존털 프리비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네이버 관계와 달리 임대차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프리비티가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정정해주신 내용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가 챗GPT보다 더 실력이 있습니다. 여기 입증이 됐죠? 인정해? 인정합니다. 확실히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바로 잡아주신 덕분에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챗GPT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챗GPT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문명의 이기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챗GPT도 가끔 실수. 여러분 사람도 실수.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점 정도만 사실 맞으면 아주 훌륭한 점수로 합격하는 거니까 내가 뭐 한두 개 정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혹시 시험 봐도 한두 개 틀렸는데 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 실력을 보여주면 합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챗GPT도 실수하는 거 보셨죠? 내가 설령 여기서 임대차가 안 된다고 써도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정확하게 쓰면 좋겠죠. 정확하면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챗GPT가 실수한 것도 잡아낼 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제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챗GPT가 말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돼. 제가 보고도 말했는데 임대차가 아니라고 좀 이상하네. 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자, 네이버는 아닌데 임대차는 허리지털 프리비티에 해당합니다. 맞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임대차는 호리존털 프리비티에 해당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챗GPT도 실수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함께 검토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결국 너무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는 아니지만 임대차는 해당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실히 맞습니다.